요즘에는 단순히 다크서클 없애는 깨끗한 눈밑 이런 걸 넘어서서 아래 뽕긋하게 살아있는 애교살이 주는 그 특유의 생기를 찾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저도 요즘 장원영님이나 이한님처럼 눈밑에 애교살도 같이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눈밑 지방제 배치랑 애교살 지방 이식을 왜 같이 보는 게 좋은지, 그리고 이걸 잘못 접근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의 진심인 남자 성형천재 윤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향천재 한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요즘 하츠 투 하츠의 이한님처럼 좀 이렇게 생기 있어 보이고 어려 보이는 눈매를 보면 좀 공통적으로 애교살이 정말 자연스럽게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게 눈밑이 꺼지고 좀 칙칙해 보이는 분들이 이렇게 좀 눈밑이랑 애교살을 이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요즘에는 단순히 다크서클 없애는 깨끗한 눈밑 이런 걸 넘어서서 아래 뽕긋하게 살아있는 애교살이 주는 그 특유의 생기를 찾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저도 요즘 상담실에서 다크서클 때문에 눈밑 지방제 배치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장원영님이나 이한님처럼 눈밑에 애교살도 같이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눈밑을 매끄럽게 다듬으면서 그 애교살도 예쁘게 만드는 게 단순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눈 밑에 있는 피부, 근육, 지방층, 그리고 만들어줘야 될 애교살의 위치까지 같이 고려해야 되는 굉장히 입체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눈밑 지방제 배치랑 애교살 지방 이식을 왜 같이 보는 게 좋은지, 그리고 이걸 잘못 접근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장님 최근에 좀 20, 30대 젊은 분들이 눈밑이 한 비포 애프터를 보면 정말 팽팽하고 정말 매끈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들 좀 봤는데 조금은 좀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오늘 애교살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애교살이 눈밑에서 얼마큼 중요할까요? 원장님? 물론 이게 사람마다 좀 취향 차이는 있어요. 오히려 애교가 좀 부담스럽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애교가 티날랑 말랑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애교살이 도드라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훨씬 생기 있고 더 어려 보이는 효과가 있고 특히 중안면이 긴 분들한테 아주 도움이 되는데 중안면이 긴 분들이 오히려 뭔가 볼록하고 캥해 보였을 때보다 눈밑 지방제 배치 수술로 이게 딱 평평하게 해결이 되면은 오히려 얼굴이 너무 밋밋해서 길어 보인다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이렇게 울퉁불퉁한 굴곡들이 있어서 긴 얼굴이 뭔가 덜 심심해 보이다가 쫙 펴지니까 너무 길어 보이는 건데 애교가 여기 딱 포인트를 주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저희 병원 워낙에 눈밑 지방제 배치 병원으로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제가 이제 혼자서 하면서도 항상 그런 환자분들 얘기를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한진우 원장님도 작년에 영입했던 게 워낙에 눈밑 지방제 배치 하면서 애교까지 살리는 결과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좀 자연스러운 거 찾는 분들은 저를 선호하긴 하는데 애교를 좀 더 찾는 분들한테 서로 상호 보완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영입도 하고 그래서 전문가 모시면서 오늘 편도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교를 살리는 게 훨씬 더 좀 자연스럽고 이뻐 보여서 오늘 주제가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 사실 이렇게 나이 들수록 20, 30대부터 이렇게 눈밑이 다크서클 생기고 점점 이제 어두워지고 좀 눈빛이 꺼져 보이는 게 왜 그런 거죠? 많은 분들이 눈밑이 어두워 보이면 잠 못 자서 그렇다 피곤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컨디션이 떨어지니까 혈관도 더 비치고 더 캥해 보이고 혈색도 어두워지고 그래서 캥한 것도 맞기는 한데 실제 상담을 해보면은 이런 색 자체도 문제이지만은 구조적인 문제도 훨씬 많아요. 눈밑은 이 얼굴에서 피부가 가장 얇은 부위 중에 하나고 바로 아래 혈관, 근육, 안아지방뼈 이런 구조들이 한 겹 한 겹 겹쳐져 있는 굉장히 예민한 공간이에요. 이게 나이를 들면서 이 구조들이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피부는 점점 얇아지고 탄력을 잃고 그 아래에 있던 혈관색이 더 잘 비치게 돼요. 동시에 이 눈 밑에 있는 안아지방을 타이트하게 잡아주던 조직들이 늘어지게 되면서 점점 안아지방이 축 처지듯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돼요. 이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 눈물꼬랑을 기점으로 여기 위로는 볼록하게 점점 튀어나오고 아래부터 이 튀어나온 거 밑으로 그늘이 생겨서 더 어둡고 꺼져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눈물고랑이고 많은 분들이 다크서클을 느끼는 바로 그 어두운 부분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색이 진하지 않은 분들도 이 단차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면서 훨씬 어둡고 피곤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 토닝 아무리 여러 번 받아도 아이크를 봐도 왜 안 없어지지 이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는 레이저 한다고 화장한다고 도움되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 물리적으로 불룩하고 패여 있으니까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애교살인데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 애교살들이 이제 근육이 점점 떨어지고 처지면서 애교살이 밋밋해지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볼록한 지방이 점점 나와서 이 애교살이 파묻혀서 애교가 없어져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게 구조적으로 어려 보이고 훨씬 생기 있어 보이려면 적절한 애교살이 더 나오면서 그 밑에 살짝 들어가면서 평평해지는 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눈인데, 오히려 그게 사라지니까 입체감이 떨어지고 생기도 떨어져 보이고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눈밑이라는 구조는 뭐 눈밑 지방 재배치, 애교 이렇게 따로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애교가 나오면서부터 그 밑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눈밑이 평평해진 이렇게 연결된 구조이기 때문에 하나의 구조 안에서 같이 움직이는 변화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원장님, 요즘 20, 30대 젊은 분들도 눈밑 지방 재배치를 많이 하시나요? 맞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선택하시는 수술이 바로 눈밑지방 재배치입니다. 눈밑지방 재배치는 튀어나온 안화지방을 제거해버리는 수술이 아니라 그 지방을 아래쪽 눈물고랑이 꺼진 부위로 펼쳐서 재배치해주는 수술이에요. 변화가 확실한 굉장히 좋은 수술이고 눈밑의 단차를 정리해주는 뚜렷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쉬울 수 있는 점은 눈밑 지방 재배치는 기본적으로 굴곡을 고르게 펴주는 수술이어서 이제 튀어나오는 걸 눌러주고 꺼진 데를 채워서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개념이거든요. 요즘은 단순히 매끈한 눈밑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러운 애교살로 입체감을 살려서 생기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만 단독으로 진행하면 눈밑은 깔끔해질 수는 있지만 애교살 볼륨이 부족한 분들은 수술은 잘 되는데 눈밑이 밋밋해지니까 뭔가 분위기가 묘해지거든요. 그럼 환자분 입장에서는 수술 뭔가 잘 된 것 같은데 왜 생기는 좀 부족한 것 같지?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 하면서 애교살의 디테일도 함께 세심하게 살피는 편이에요. 원래 가진 애교살의 볼륨이나 웃을 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까지 고려해서 훨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애교살이 충분히 있는 분들은 재배치 과정에서 그 구조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수술을 설계하면 되고, 애교살 볼륨이 너무 부족한 분들은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서 동시에 애교살 지방 이식을 같이 고려해주면 좋아요. 눈 밑 아래쪽 쪽은 재배치로 단차를 정리해주고 그 위에 애교살 부위에는 필요한 만큼만 아주 섬세하게 볼륨을 보완해주면 눈밑은 밝아지고 눈매는 훨씬 부드럽고 어려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따로 보지 않고 같이 설계해야 결과가 자연스럽고 수술한 티도 적게 날 겁니다. 정리하면 눈밑 지방 재배치는 바닥을 다지는 작업이고 애교살은 그 위에 완성도를 올려주는 작업이에요. 바닥만 정리하고 마무리를 안 하면 깔끔하긴 하지만 예쁘다는 느낌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요즘 트렌드에서 말하는 생기 있는 눈밑, 밝고 입체적인 눈매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좀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원장님, 과거에는 이제 애교살 필러라든지 애교살 수술만 또 많이 했는데 이렇게 애교살만 하시러 오는 분들한테도 눈밑질을 같이 권유드리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그럼요. 물론 이제 상황마다 다르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애교랑 눈밑은 서로 이게 연결된 구조인 거고, 예를 들면은 애교 근육이 원래 있는 분인데 지방이 볼록해서 파묻혔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애교를 뭔가 할 대상이 아니고, 방금 한 원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애교를 보존하면서 지방 재배치가 플랜이 가야 돼서 오히려 그런 분들은 애교를 고민을 왔지만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는 게 맞는 분들일 수도 있죠. 그럼 애교살이라는 게 지방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많이들 뭐 피부나 지방으로 생각하시는데, 이 애교는 정확하게는 눈을 감는 근육의 안륜근 중에서도 이 속눈썹 가까이의 건판부 안륜근이 수축할 때 도톰하게 뭉치면서 생기는 구조물이에요. 다만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지방이 볼록한 게 이쪽으로 뭉치면서 약간 애교가 엄청 커 보이거나 두 줄처럼 보여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지방으로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사실 진짜 애교는 그 위쪽에 근육만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있게 되면은 이 눈이 상하로 더 커 보여서 더 시원해 보이는 맛도 있고, 중안면 길이가 긴 분들은 시각적으로 더 짧아 보이게 만들어서, 중안면이 짧아 보이는 건 어쨌든 동안의 핵심 조건이거든요. 그리고 이 애교살은 시각적 효과가 어쨌든 엄청나요. 이 다크서클이 심한 분들은 눈밑이 평평하거나 꺼져 있어서 빛을 받으면 그림자가 더 짙게지게 되는데, 이때 여기 볼륨이 살짝만 있으면은 애교 쪽으로 이 빛이 반사되면서 눈매가 훨씬 좀 밝아져 보이는 일종의 반사판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쁜 연예인들 사진에서 이 애교살을 지우게 되면 인상이 생각보다 좀 칙칙하고 뭐 좀 삭막해 보이고 길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상을 밝고 귀엽게 만드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바로 이 애교살인 거예요. 사실 애교살 하면 이제 아직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필러라든지 부자연스러운 애교살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 이 지방 이식은 어떻게 좀 다른 걸까요? 네, 실제로 제 환자분을 예시로 들면은 이분은 이제 애교살 필러를 계속 맞아왔는데 금방 꺼지고 원하는 볼륨이 생기지 않고 퍼져버린다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퍼져있는 필러를 깨끗하게 녹이고 애교살 지방 이식을 통해서 원하시는 만큼 확실한 볼륨감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먼저 필러와 지방 이식의 차이부터 설명드리면, 필러는 기본적으로 점성이 있는 물질을 주입해서 볼륨을
볼륨을 만들어주는 방식인데 시술 자체는 간단하고 회복도 빨라요. 그래서 애교살이 원래 어느 정도 있는데 살짝만 또렷해 보이고 싶은 분들한테 소량 주입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애교살이라는 부위의 특성인데요. 애교살은 눈을 깜빡일 때마다 계속 움직이는 부위고 피부도 얇고 혈관도 많고 구조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필러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점점 이게 퍼지면서 경계가 불균일해지거나 애교살이 아니라 눈 밑 전체까지 볼록하게 퍼져 보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지속력인데요. 필러는 결국에는 흡수가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볼륨이 사라지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필러를 맞아줘야 돼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필러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이 박리되는 부위에는 계속 상처가 입혀지게 되고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애교 필러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맞게 되다 보면은 그 애교살이 있어야 될 부위가 딱딱해지고 안쪽이 불균일한 흉살 조직으로 변하게 돼서 나중에는 모양이 울퉁불퉁하게 잡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애교살 지방 이식은 개념이 좀 달라요. 이식해서 생착되고 난 지방은 애초에 원래 자기 조직이었기 때문에 질감이나 색깔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습니다. 특히 눈밑 지방 재배치와 같이 진행할 경우에는 아래쪽 단차는 재배치로 정리하고 위에 애교살 부위는 딱 필요한 만큼 볼륨을 보완해주기 때문에 인위적인 느낌이 날 가능성도 훨씬 줄어들고요. 물론 지방 이식도 아무한테나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애교살을 표현해줘야 되는 위치에 미세한 양을 정확한 층에 섬세하게 넣는 게 핵심이고, 이게 안 되면 이제 울퉁불퉁해 보인다든지 부자연스러운 모양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교살 지방 이식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와 같이 눈밑 구조 전체를 이해하고 설계하는 수술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필러는 단기적인 볼륨 강조에 가깝고 지방 이식은 좀 장기적인 구조 복원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요즘처럼 티 많이 안 나게 오래 유지되면서 좀 자연스럽게 이런 걸 원하시는 그런 흐름에서는 눈밑 지방 재배치와 애교살 지방 이식을 함께 고려하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원장님, 모든 사람들이 이 눈밑 지방 재배치랑 애교살 이제 지방 이식을 같이 해야 하는 건가요? 어떤 분들한테 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이 눈밑 지방 재배치와 애교살 지방 이식을 모두에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이 조합은 맞는 사람에게 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되는 수술이고요. 그래서 상담할 때 저희가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이 나이보다도 구조예요. 이 두 가지 수술을 동시에 하는 게 가장 필요한 분들은 애교살 근육 자체가 하나도 없고 눈밑 지방만 돌출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원래부터 애교살 볼륨이 뭐 없는 분들도 있고, 젊었을 때는 좀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애교살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 돌출된 지방을 고르게 펴주면은 눈밑이 갑자기 너무 밋밋해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수술은 잘 됐는데 뭔가 캥하다, 좀 칙칙해 보인다, 좀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튀어나온 지방은 아래로 재배치를 해서 어쨌든 눈물 고랑에 대한 단차를 충분히 정리를 해주고, 이제 애교살 볼륨 자체가 없어서 거기를 만들어 주면서 눈의 입체감을 살리는 쪽으로 해야지 훨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눈밑 지방 재배치가 필요한데 아주 자연스러운 것보다는 좀 더 티나게 밝고 부드러운 인상이 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도 좀 추천을 드려요. 싸나운 인상을 교정하고 싶을 때 되게 밑트임을 고려를 하시는데 이 밑트임을 해서는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애초에 이런 분들이 눈이 좀 뭐 처져 있다든지 밑으로 인한 이 각도들이 이제 변화를 원치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잘못하면 이게 삼배간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이걸 내리지 않더라도 애교살 볼륨만 좀 강화를 시켜주더라도 이미지 개선이 훨씬 좀 시원하게, 좀 자연스럽고 훌륭하게 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이 피부 탄력이 애초에 좋고 볼륨 자체가 좀 충분한 분들은 눈밑 지방 재배치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이때는 애교살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재배치 과정에서 애교살 구조는 최대한 보존하고 재배치를 통해서 보존된 근육을 도드라져 보이게 살리는 쪽으로 그렇게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조적 차이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으로 꼭 주의할 게 있는데요. 앞트임이나 밑트임 수술 이력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눈밑 쪽으로 뭐 하안검이나 안검 내반 이런 수술들을 받은 분들, 아니면은 뭐 반복적으로 애교 필러를 맞았다, 아니면 뭐 어렸을 때 다래끼 수술을 좀 했다, 이런 분들은 이 눈밑 조직의 유착이나 피부 상태를 좀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 이제 무조건 같이 하기보다는 구조를 좀 정확하게 분석해서 유착이 예를 들면 심하다, 그러면 오히려 하면은 더 울퉁불퉁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이 눈밑 지방 재배치와 애교살 지방 이식은 이게 세트처럼 무조건 묶어야 된다, 이런 수술은 아니고요. 하지만 눈밑 꺼짐, 다크서클, 애교살 소실 이런 게 다 동시에 고민이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수술을 함께 설계해야지 훨씬 자연스럽고 만족도가 높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요즘 저희가 눈밑 수술을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네,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눈 밑은 피부, 근육, 지방, 그리고 애교살 라인 이게 전부 한 세트로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눈의 생기가 안 생기거나 중안부 축소 효과를 원하시거나 좀 더 밝고 부드러운 인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애교살을 같이 만들어주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교살을 만들 때 필러가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뭐 지방 이식 무조건 좋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애교집이 잘 잡혀 있는데 볼륨만 살짝 부족한 분들, 또 뭐 애교집이 부족하거나 좀 더 확실한 볼륨이 필요한 사람, 이런 현재 상태와 원하는 목표에 따라서 접근법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셔서 꼭 원하시는 생기 있는 예쁜 눈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눈밑 수술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좋은 기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성형천재 윤태경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